자, 그러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자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님. 와, 부담스러워. 너무 높아가지고 쳐다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엄청 뵙겠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네, 부담 가지셔야 네. 됩니다. 부담 팍팍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법사위 차원에서의 대응을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의 대응 우리 저 최고위원님께서 뭐 혹시 준비된 이야기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차라리 이번에 잘 됐다. 명분이 생겼다. 사법개혁에 대한 명분.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네. 그 액션 플랜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플랜 A, B, C. 근데 구체적인 건 여기서 다 까면 아니. 네, 뭐 그런 네, 그 적절치 않고.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네. 우리 의총할 때는 네. 굉장히 점잖게 나오셔가지고 법원에 대해서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의원들 말 조심하라고 막 그러는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하고 우리 내가 해야지. 단독으로 하시죠.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아마 그 정청래 위원장님은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말을 막 해갖고 오히려 조금 도움이 안 되고 나는 내가 말하는 걸 아주 야무지게 잘하니까 선 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만 말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법사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요. 이게 판결이 확정돼서 못 나오게 되면 어떡하냐. 그렇습니다. 이걸 주로 이제 집중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걱정이 물론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인데 없죠. 그 이전에 사실은 선거 운동 기간이 일단 시작이 되면 법원의 재판이든 수사기관의 수사든 일체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선거에 관여하는 거고 맞습니다. 선거 준위성 위반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관례상으로도 그렇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 미국의 법무부 지침에 의해서 금지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60일 룰이라는 게 있어요. 60 days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네.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 소환, 압수수색 그리고 그에 관한 일체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런 법무부의 내부 지침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재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근데 사실은요. 실제로 선거 운동 기간에는 실제 그게 한 2, 3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한 번도 재판이나 수사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깬 게 유일한 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총선 때부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그 당시에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 주가 조작 사건도 하다가 네. 이게 뭐 선거 맞아요. 영향을 미친다 어쩐다 하면서 막 급하게 마무리했어요. 검찰에서 기억하시죠? 중단됐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말이 안 되죠. 지나치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법률에 그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헌법에는 또 아니, 들어가 그럼요. 있으니까. 아니 이게 헌법에도 나와 있어.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 예.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거법에도 구조 1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다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 안 해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요. 이게 무슨 결정적인 어떤 판결 내용이 아니고 또 판결 확정에 의해서 이 어떤 그 대통령 후보 자격이 박탈되거나 이런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왜냐하면 이런 판결이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요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런데 등록을 해갖고 한 2, 3주밖에 안 하는데 선거 네. 운동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 공판을 한다 이러면서 여기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재판 얘기가 나오고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지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치지만 예.
실제 선거 운동을 하는 물리적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을 받는 그 시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재판을 또 준비하는 시간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난 총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에게만 이게 예외로 적용이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독재 시대 때는 가택연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민주투사들이 다 집에서만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재명 대표 저 정도 되면 선거운동 못 하잖아요. 네. 며칠이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저거는 재판연금이에요,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서초동에 그냥 가둬놓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헌법 116조 1항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이거는 재판 과정이고 이거는 법적인 절차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의 어떤 중립성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거권, 피선거권의 보장 이게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 이게 한 불과 2, 3주 예. 여기에 대해서는 보장되는 헌법상의 정신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네. 그거는 명확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요. 이게 사실은 87년 헌법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보장이 됐어요. 그러면 국민이 직접 뽑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에 하나 이걸 통해서 재판이 만약에 확정이 진짜 무리하게 이거 무리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무리한 절차를 진행해서 재판을 확정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이 사실상 사법부가 대통령을 뽑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 직선제인 헌법 67조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이거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 게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에서 뭐 며칠에 어떤 선고를 내릴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나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고 무죄 이런 내리면 거. 어떡하냐, 유죄하면 뭐 파기 어떡하냐.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지만 거기에서 갑자기 무죄를 또 때리면 이재명이 상고를 할 수 있는 7일을 박탈하고 검사가 바로 하루 만에 그냥 상고를 하면 시간을 또 줄여가지고 또 대법에 올라가면은 자기들이 또 그 파기 재판 뭐 해요. 이런 얘기를 나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 너무 많이 나간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는 끝나는 거예요. 거야.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것은 선거 딱 등록해서 본 선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떤 내용이든지 누구에 대해서든지 간에 재판이든 수사든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엄청나게 긴 기간도 아니에요. 한 2, 3주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원총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도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인식의 단일 대우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혹 한두 분이 좀 다른 얘기를 또 하기도 하나요? 아니 기본적으로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기 의식을 갖고 있고요. 다 똑같군요. 이건 뭔가 심각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네. 상식적인 일이 지금 이게 부정되고 있다. 다 그렇게 느끼는데 이제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방법론적인 차이는 좀 있는 거죠. 아.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럼 일단 중단시켜야 되는 거죠. 중단 안 하니까 경고를 막 하지만 중단 안 하면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법관의 탄핵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법관의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한다고 했을 때 시기에 대해서 언제 할 거냐 15일을 공판기일로 잡았는데 그러면 15일 전에 할 거냐 직후에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좀 있죠. 왜냐하면요 방법론에 너무 대해서. 빨리 하면 또 이게 탄핵했다가 혹시 그렇지. 빨리 돌아오면 맞아. 헌재에서 탄핵을 빨리 했어. 돼가지고. 너무 빨리 했어. 네. 그럼 이게 헌재로 넘어가. 어. 헌재가 또 너무 빨리 탄핵 기각이다 이놈들아. 해버리면 이거 혹시. 또 골치 아프거든. 그럴 수 있네, 진짜.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복잡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막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시기가 너무 늦어도 안 되지만 네. 너무 서두르다가 너무 빨라서 네. 이게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이게 돌을 여러 사람들이 두드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뭐 이렇게 또 그래서 이제 정한- 제가 볼 때는 일단 준비들을 딱 해놓고
준비들을 해놓고 그다음 우리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12일 날 네. 그걸 이제 이 연기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그럼 그때 이제 태도를 보면 대충 가늠이 뭐 되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럼 일단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것은 이제 아주 우리가 이 늦지 않게 그러나 너무 빠르지 않게 네. 그 어떤 시점쯤에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지 네,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또 아주 그 높으신 분과 이야기를 또 나눠야 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 예. 눈치가 좀 많이 보이는데 네. 끝으로 하실 말씀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국민들이요 이것 때문에 중도층에서도 오히려 너무 심하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거 뭐 이상한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역풍이 거꾸로 역풍이 맞습니다. 불고 네. 그래서 걱정은 하시지 않되 네. 똘똘 뭉칠 필요가 있다. 예, 맞아요. 그리고 하여튼 끝까지 저희 최선을 다해서 네. 이 A 플랜, B 플랜, C 플랜까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